펜션을 설계하다 보면 수영장만한 계륵이 없습니다. 사실 풀빌라가 등장하기 전부터 펜션의 야외 수영장은 무척 큰 인기를 끌었었죠. 워터파크가 한창 인기를 끌 무렵이었지만 긴 대기 시간과 비싼 입장료 때문에 분위기 좋은 펜션의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코앞인 펜션에도 제법 근사한 수영장을 만들어 드렸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계륵도 이런 계륵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수영장 펜션이 인기 검색어로 등극할 정도였지만 막상 수영장을 운영하는 펜션 입장에선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맛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지만 적게는 몇 톤, 많게는 수십 톤에 달하는 수영장물을 관리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수돗물로 수영장을 채우면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전국의 하천이 말라붙을 정도로 지하수를 파댑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은 아니죠. 물탱크와 모터, 여과기 같은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결국 예약에 도움이 되지만 관리를 생각하면 계륵도 이런 계륵이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래서 펜션을 운영해본 분들은 수영장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그렇지만 수영장을 메워버리기도 힘들죠. 수영장을 빼면 딱히 눈에 띄는 시설이 없어서 방을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만큼은 절대 포기 못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여기에는 만만치 않은 반론도 나옵니다. 고작해야 1년에 몇 달 쓰지도 못하는 수영장을 굳이 만들어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리나 시설 투자를 생각하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어쨌든 양쪽의 입장 모두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죠. 이건 단지 비용이나 쓰임의 문제가 아니라 펜션 수영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펜션에 어울리는 수영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수영장의 의미와 기능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편은 펜션 수영장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참고로 지난달에 열렸던 수익형 펜션 창업 무료 세미나는 매달 열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펜션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펜션 인사이트 시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풀빌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새로 생기는 펜션마다 풀빌라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커플이나 가족 펜션은 물론이고 애견이나 키즈 펜션도 풀빌라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길 정도였죠. 그런데 풀빌라도 수영장의 종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객실 안에 실내풀을 설치하는 곳도 있고 테라스에 전용 풀을 만들기도 하죠. 실내풀은 사계절 운영은 쉽지만 객실 내부에 만드는 탓에 방이 비교적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객실의 숫자를 늘리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전용풀은 설치가 자유롭습니다. 대신 사계절 이용이 쉽지 않고 유지관리가 힘들죠. 그래서 펜션의 성격에 따라 설치 위치나 크기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커플 펜션이나 키즈 펜션은 실내풀이 어울리죠. 남의 눈은 의식하는 커플들이나 아이들의 건강을 신경 쓰는 엄마들을 생각하면 실내풀이 매출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정반대로 인원수가 많은 가족 펜션이나 강아지들을 데리고 가는 애견 펜션은 객실 전용풀을 설치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던 반드시 필요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순환 펌프와 여과기, 소독장치 같은 필수적인 설비를 갖춰야 하죠. 여기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스키머나 배수구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염소 농도 측정기나 수영장용 로봇 청소기가 있으면 관리는 한결 편해지죠. 거기에 더해 온수 수영장은 히트펌프나 가스히터 같은 수온 조절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영장을 쓰지 않을 땐 수영장 전체를 덮어두는 풀커버도 준비하는 게 좋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수영장 내부에 방수 LED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영장의 구조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풀을 만들고 타일로 마감하는 방법이 가장 흔하지만 수족관 재질 같은 FRP나 PVC 시트를 덮은 수영장도 제법 많이 만들었었죠. 요즘은 뜸해졌지만 방수천으로 된 조립식 수영장도 꽤 많이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급 펜션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인피니티 풀도 있죠. 인피니티 풀은 수영장 한쪽을 살짝 낮춰 물이 넘어가는 오버플로어 방식의 수영장을 말하는데 멀리 보이는 수면과 수영장 경계가 사라져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로 오션뷰가 가능한 바닷가 펜션에서 많이 만들어졌었죠. 다만 시공 비용이 많이 들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진 게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에는 간단해도 제대로 된 수영장을 만들려면 꽤 많은 투자가 필요하죠. 설치 비용도 문제지만 관리도 만만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매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계륵이 되고 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계륵 같은 수영장이 알토란처럼 우리 펜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펜션 수영장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보다 펜션 사업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킬러 컨텐츠가 사라진 거죠. 한때 커다란 수영장만 있어도 여름 휴가철에 박터지게 방을 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법 돈이 많이 드는 인피니티 풀이 우후죽순 늘어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워낙 많은 펜션이 앞다투어 수영장을 만든 까닭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건 월풀이나 스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장의 기능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영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물놀이 자체가 중요한 수영장은 키즈 펜션밖에 없습니다. 커플이나 가족, 애견 펜션은 물놀이보다는 포토존 역할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렇죠. 가족 펜션도 키즈 펜션만큼 물놀이가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펜션을 다녀온 사람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소위 인증이라는 걸 하게 만들려면 물놀이보다는 사진에 초점을 맞춘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전처럼 무조건 크고 넓은 수영장이 자랑이었던 시절은 이제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객실 손님이 함께 쓰는 공용 수영장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은 펜션에 없어서는 안 된 시설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수영장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긴 힘들어진 상태죠. 한때 인기 많았던 스파 펜션이 시들해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파나 수영장이 별로 없던 시절엔 매출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워낙 많은 펜션에 스파나 수영장이 만들어지다 보니 영향력이 예전보다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아예 수영장을 없앨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이제는 TV나 냉장고처럼 펜션이라고 하면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놀이보다는 포토존 역할에 방점을 둔 수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포츠센터도 아니고 펜션 수영장에서 헤엄치며 노는 사람은 거의 없죠. 간혹 10m가 넘는 크기의 수영장을 만든 펜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관리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에 비해 특별한 홍보 효과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독특한 스타일의 수영장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매출에 훨씬 큰 도움이 되더군요. 언제나 얘기하지만 펜션은 하나부터 10까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성공합니다. 예쁘게 꾸민 모습을 뽐내려면 수영장의 크기보다는 디자인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에 박힌 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의 풀보다는 원형이나 비정형으로 설계된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영장 마감도 흰색 계열이 훨씬 고급스러운 사진을 뽑아주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펜션 수영장의 성패가 갈립니다. 심지어 수심이 깊을 필요도 없죠. 가족 펜션을 빼면 커플이나 키즈 펜션은 허리 높이면 충분하고 주로 강아지들이 헤엄치는 애견 펜션은 무릎 높이 정도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설치 비용도 덜 들고 관리도 한결 편하죠. 차라리 이렇게 남은 돈으로 풀사이드를 보기 좋게 꾸밀 공리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내 풀은 몰라도 객실 전용 풀이나 야외 수영장은 사계절 이용이 쉽지 않죠. 온수를 아무리 많이 부어도 물 온도를 맞추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히터를 다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차라리 풀사이드에 야외 거실이나 바베큐장을 만들어 한겨울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손님들도 굳이 추운 겨울에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색다른 공간을 만드는 게 훨씬 좋죠. 원래 풀빌라는 사계절 날씨가 따뜻한 동남아나 외국의 휴양지에서 주로 보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 기온차가 50도 가까이 나는 우리나라에서 풀빌라 펜션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하지만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탓에 수영장 자체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펜션 창업에 나설 때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수영장이죠. 오죽하면 오늘의 영상 제목에 계륵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이유도 펜션 수영장이 가진 양가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잘만 만들면 매출에 매우 큰 도움이 되지만 여차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되기 십상이죠. 오늘 이야기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의 기능 따윈 몰라도 되지만 수영장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버리자니 아깝고 정작 먹을 건 별로 없는 계륵이 되고 말죠.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